이번 주 금요일 28일, 토요일 29일, 일요일 30일, 그리고 월요일 31일까지 4일 동안 윈디 ECMWF에서는 4일 동안 한국 곳곳에 한반도에 비구름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비구름의 남서쪽을 보면은 지금 중국으로 향하는 18호 태풍 사오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남부에는 이미 약해지고 있는 19호 태풍 나라가 남긴 열대 수증기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18호 태풍 사오델, 오늘 오키나와 쪽으로 강타하고 있는 사오델, 그리고 중국 남부에서 약해지는 이 19호 태풍 나라가 이 두 태풍은 한국으로 오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반도에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 비구름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중국으로 가는 이 두 개의 태풍 열대 시스템이 남긴 막대한 수증기가 이번에는 한반도의 비를 강화하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시뮬레이션은 오늘 오후 6시 기준 8월 26일 수요일 6시 기준의 윈디의 ECMWF 시뮬레이션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보여지는 이 태풍의 중심 위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태풍에서 뻗어나오는 바람의 흐름과 비구름, 그리고 중국 남부와 동중국해에서 한반도 방향으로 올라오는 수증기를 함께 보셔야 되는 거죠. 두 개의 태풍이 모두 중국으로 향하는 것을만 보면 안 되고, 이 한반도 방향으로 올라오는 동중국해에서의 수증기도 함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8호 태풍 사오델을 보면은, 사오델은 이제 오키나와를 부근을 지나 동중국해를 가로질러 중국 동부로 향하고 있죠. 그리고 27일에도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5m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중국 동부 해상으로 접근할 것으로 윈디의 ECMWF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28일 오전에는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중국 해안으로 부근까지 이동하죠. 29일에는 중국 내륙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러니까 18호 태풍 사오델은 한반도로 올라오진 않죠.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태풍물이 중국으로 간다고 해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18호 태풍 사오델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현재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죠. 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상대적으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충돌하면서 한반도에 좁고 긴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18호 태풍 사오델이 보내는 많은 수증기 때문에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대기 불안정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26일 수요일 오후 6시 현재 이미 18호 태풍 사오델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태풍의 중심은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태풍이 끌어올린 막대한 수증기는 훨씬 더 넓은 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주 후반의 날씨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윈디의 ECMWF의 금요일 28일을 보면은 사오델은 이미 중국 동부 해안에 상당히 가까워져 있습니다. 태풍 중심 자체는 한국과 더욱 멀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반도 주변의 비구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한반도 곳곳에서 산발적인 강수구역이 나타나고 중국 동부와 동중국해 쪽에서도 계속 많은 수증기가 존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28일을 보면은 이 남부 지역에 대한민국에 비가 내릴 것 같은데요. 지금 예측을 보면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죠. 대전, 세종, 충남, 28일 금요일 오전과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릴 것이 예측이 되고, 대한민국 전역에 하루 종일 금요일 날 비가 올지는 계속해서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에 따라서 비구름이 나타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인 29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이제 좀 더 상황이 뚜렷해지죠. 18호 태풍 사오델은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빠르게 약해지죠. 하지만 18호 태풍 사오델이 약해진다고 해서 사오델이 가지고 온 엄청난 양의 열대 수증기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압성 순환과 따뜻하고 습한 공기는 중국 대륙에 남아 주변 기압계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디의 ECMWF를 보면은 중국 동부에서 서해 그리고 한반도 방향으로 이어지는 바람의 흐름이 나타나죠. 바로 이 바람을 타고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9일 토요일이죠. 아침에 경기 북부에서 비가 시작된 뒤에 29일 오전에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지역까지 비가 확대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면 이번 주 금요일보다 비가 오는 지역, 강수 지역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지금 18호 태풍 사우델과 19호 태풍 나라, 이 두 개의 태풍이, 특히 19호 태풍 나라가 지나간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 통킹만 일대에 매우 많은 열대 수증기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19호 태풍 나라는 중국 남부에 많은 비를 뿌렸고 중국 광시와 하이난성 등의 홍수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남부에는 19호 태풍 나라가 남겨놓은 매우 습한 공기가 존재하죠. 그리고 또 현재 북동쪽에서는 18호 태풍 사우델이 중국으로 또 들어가죠. 또 다른 막대한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남부와 중국 동부 전체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남쪽에는 19호 태풍 나라가 남긴 수증기, 동쪽에는 18호 태풍 사우델이 끌고 들어온 수증기, 그리고 동중국해에는 여전히 높은 수온으로 만들어진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존재합니다. 이 공기들이 남서풍 계열의 흐름을 타고 한반도 방향으로 올라온다면 한반도에는 상당한 양의 수증기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증기만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북쪽에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와 기압골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동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느 정도까지 한반도를 덮느냐, 또 언제 남쪽이나 동쪽으로 수축하느냐가 이번 비의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반면 북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옵니다. 이 두 공기의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 부근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서로 길게 이어지는 비구름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늦여름과 초가을에 이런 형태의 정체전선이 형성되면 흔히 가을 장마 형태의 비라고 부르죠.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이 30일 일요일에 이번 주 윈디의 ECMWF의 시뮬레이션에서 더욱 뚜렷이 보이죠. 일요일을 보면은 중국 동부에서 서해를 지나 한반도까지 비구름이 길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일부 시간대에는 한반도를 통과해 일본 방향까지 이어지죠. 이것은 태풍의 중심을 둘러싸고 빙글빙글 회전하는 태풍의 직접적인 비구름과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동서로 길게 늘어진 전선성 강수대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30일 일요일의 비를 18호 태풍 사우델이 한국을 때려서 오는 비, 이것은 아니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18호 태풍 사우델이 공급한 열대 수증기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오고 여기에 북쪽의 기압골이 만나면서 전선성 비구름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호 태풍 나라가 중국 남부에 남겨놓은 수증기 역시 남쪽의 습한 공기 공급을 보조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0일 일요일 오전에는 대한민국의 중부지방,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30일 일요일과 31일 월요일에 대한민국의 강수 지역을 보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의 위치와 기압골의 발달 정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기압 배치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월요일 31일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윈디의 ECMWF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월요일에도 한반도 주변 비구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국 동부에서 서해 방향으로 연결된 습한 흐름이 남아있고 한반도를 지나 일본 쪽까지 이어지는 강수 구역이 나타나는 시간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디의 ECMWF만 놓고 본다면 28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31일까지 4일 동안 한국에는 계속해서 비구름이 나타나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전국에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4일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비가 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과 시간대가 계속 달라지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28일 금요일에는 대한민국의 일부 지역, 충청도 지역, 29일에는 강수 지역이 확대되고 30일에는 보다 조직적인 전선성 비구름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 31일 월요일에는 전선이나 기압골의 위치에 따라 비구름이 일부 지역에 계속 남을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윈드의 ECMWF 중에서 가장 현재 중요한 것은 29일과 30일입니다. 특히 30일 일요일에는 대한민국 전국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4일 동안 대한민국의 비 소식이 예측되는 이 비의 핵심적인 열대 수증기 공급원은 18호 태풍 사우델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델은 강한 태풍 상태로 동중국해까지 올라왔고 현재도 실제로 한국 쪽으로 고온 다습한 공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9호 태풍 나라는 조금 역할이 다르죠. 19호 태풍 나라는 이미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고 있죠. 하지만 중국 남부에 많은 비를 뿌렸고 그 지역에 매우 습한 열대 공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9호 태풍 나라의 잔류 수증기가 남쪽의 수증기 공급원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죠. 따라서 18호 태풍 사우델이 직접적으로 많은 열대 수증기를 공급하고 19호 태풍 나라가 남긴 습한 공기가 중국 남부에 존재하는 가운데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의 남서풍이 이 수증기를 한반도로 운반을 하고 북쪽의 기압골이 이를 받아서 비구름을 발달시키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태풍이 중국으로 갔는데도 한국에서는 오히려 며칠 동안, 나흘 동안 비가 이어지는 이런 특이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태풍의 잔존 저기압이죠. 18호 태풍 사우델은 29일 토요일 중국 내륙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기압 자체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내륙에 남은 저기압성 순환이 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함께 압력차를 만들면 그 사이에 남서풍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서풍이 강해지면 무엇이 따라올까요? 수증기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올라온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중국 동부와 서해를 거쳐서 한반도까지 계속 공급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선의 이동 속도가 느려진다면 문제가 하나 더 생기죠. 한 지역에 비구름이 반복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열차 효과와 비슷하게 같은 지역에 강수구름이 계속 유입될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확인해야 될 부분은 세 가지죠. 첫 번째, 중국에 상륙한 18호 태풍 사우델의 잔존 저기압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 두 번째, 18호 태풍 사우델과 19호 태풍 나라가 남긴 열대 수증기가 실제로 중국 동부와 서해를 지나 대한민국까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가. 세 번째로,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 기압골 사이의 경계가 한반도 어디에 자리 잡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국의 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